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8월 18일 금요일 9시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가 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지수 주봉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서 느낀 점에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맥신 관련주들 좀 또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초전도체 뭐 다음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맥신 관련주 좀 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미국 증시 다우 어제도 0.8% 강하게 밀렸고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 여기 라인이 약간 유의미한 좀 정고점 라인이었었거든요. 이 구간대. 근데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이상적이겠죠. 다시 가기 위해서라면. 여기서 이제 뚫고 내려간다.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금 깨면서 굉장히 크게 내려오고 있죠. 구름대를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구름대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구름대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의미한 이 정도 구간을 이탈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또 이때 이렇게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살짝 있는데, 이 구간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모습이죠. 그러면 다음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딱 보이죠. 한 요 정도 일단 열어놔야겠죠. 13,000포인트 정도. 이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지지 저항 있는 구간. 그리고 딱 마침 그 구간이 단기평 111선 라인이랑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13,7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 구간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세는 좀 그려놓고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추세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켜줘야 됐었던 것으로 보이는 구간을 이탈을 했고, 크게 보면 S&P 500도 딱 보이시죠, 여러분? S&P 500도 딱 여기서 더 내려간다. 이 정도 구간 지켜줘야 될 것으로 좀 보이죠. 4,300포인트. 딱 장기평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금 이제 경기가 오히려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어, 경기 지표 호조 그리고 고용 탄탄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금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죠. 오히려 경기 지표 호조 거기에다가 고용 탄탄하다고 하면 경기 침체 없네. 오히려 이 증시를 상방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인데 반대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두를 시키면서 오히려 지금 지수를 좀 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도 지금 또 이렇게 이만큼 빠지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 벌써 또 0.8%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S&P 500 선물도 0.5%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보시면 그러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면 4거래일 하락인데 일단 선물 흐름 자체는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미국 증시도 하락 개장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하락 개장을 하더라도 좀 하락폭을 줄여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딱 보시면 이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흐름도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마찬가지로 지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평 라인도 지금 깨고 올라가려다가 저항을 맞고 있죠. 그럼 지금 아래꼬를 지켜주고 있는 구간 어디냐? 이 정도로 보면 앞에서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긴 해요. 그러면 지지 저항이 여러 번 나왔었던 구간이니까 지켜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렇게 깨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안 좋은 그림일 것 같고 반대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 약간 하락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위로 수렴하는 듯한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고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근데 이 추세를 지금 아래로 깬 모습이죠. 그러면 추세가 일단 아래로 깨졌는데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 여기로 보이죠.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 여기로 보이죠. 일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죠. 다시 가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지켜주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그림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그림이 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참 무빙이 올라갔다가 급락 다시 급등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또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돌려줘야겠죠. 약간 하락 추세를 멈추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1선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한 번 나왔는데 적어도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이 밀린다. 만약 이 구간이 밀리면 장기평 라인, 딱 장기평 라인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지저항이 좀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지켜줘야 될 것 같다는 거.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딱 그 자리, 딱 말씀드린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이 구간 지켜줘야 될 것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주봉 흐름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안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시 조정 주고 다시 상승을 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도 지금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이탈해주지 않는지,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상단까지 열려 있으니까 내려가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그림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매매는 많이 안 했지만 급등 나오는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이평을 다 깨고 약간 손절 나가, 그 이평 손절 잡고 매매하는 개미들의 타점을 이탈시키면서 손절 나가게 하고 급 불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나인테크도 말씀드렸던 게, 나인테크 2평 근처에서 2평 아래 3, 4%까지 손절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인테크도 좀 보여드리면, 나인테크 2주 전 관심 종목이었죠. 2주 전 8월 6일 이때 8월 6일 2주, 저번 주네요. 저번 주 관심 종목이었죠, 나인테크. 근데 나인테크 제가 가져오면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 저번 주 기준으로 그럼 돌아가 볼게요. 8월 6일이니까 요때죠. 보시면 장기 입형 위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즘에 이 장기 입형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가 불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여기서 한 3, 4%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흐름을 좀 보면 마찬가지로 갑자기 7일날 2평까지 내려왔고, 8 깨고 내려가고, 9 깨고 내려갔는데 저항 맞아서 못 올라오고, 10일날도 못 올라오고, 11일도 올라오려다 장기평 아래에서 또 윗골이 달리고, 14일날 다시 강하게 밀어내죠. 15일 8월 15일 광복절이었고, 16일 또 이렇게 밀리면서 윗골이가 나와요. 이거 저도 이제 윗골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싶었는데,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이걸 돌파하는 그 장대 양봉을 꽂아버리죠. 이렇게 이탈했다. 근데 여기 3,400원에서 장기평 라인에서 어디까지 밀렸냐? 3,230원. 그럼 계산해 볼게요. 3,490원에서 3,230원 빼면 60원 정도 되죠. 그럼 250원으로 계산을 때려 볼게요. 나누기 3,490원. 지금 보시면,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장기평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고 3, 4%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아래 7%까지 밀어내고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보면 장기평을 깨고 내려가면 이전 지지받던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근데 보시면 저도 솔직히 이 2평 깨고 내려가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세력들 악랄하네, 여기서 하락 추세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저도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손절 이 정도로 보면서 아래로 한 3, 4% 보긴 했는데 더 깨고 내려가는구나, 이거 추세 나오거나 밑으로 크게 돌아가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불반등 해버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단기 고점 라인이 이 정도로 보이죠. 단기 고점 라인 이 정도 구간을 아예 그냥 갭으로 뚫고 올라가서 아래 꼬리로 갭을 채우러 내려오긴 했었지만, 갭으로 뜬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상한가 나온 위치 여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구간까지도 물량을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다음 라인 어딘가요? 딱 보이도 여러분 보이시죠? 다음 라인.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한번 찌르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이렇게 찌르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탈시키면서 개미들 이평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는 개미들 물량 다 손절 나가게 하고 들어 올린다는 거. 그리고 또 오늘 상한가 나인테크, 맥신, 아모센스, 맥신, 해경산업, 맥신이죠. 그러니까 아모센스도 볼게요. 아모센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까지 볼게요. 다 이탈하죠. 이평 모아주고 밀집 시켜놓고 지켜주는 듯 하더니 깨고 내려가죠. 깨고 내려가죠. 이평 라인을 깨고 이것 또한 12,000원 정도 빠졌네요. 2,000원이면 7% 정도 되나요? 7%? 7%, 5735, 177. 아니다. 2,000원이면 얼마 정도 되냐? 한 10%? 10% 넘죠? 10%가 넘는 하락을 줬죠, 지금. 2,000원이면. 10% 넘는 하락을 주고, 오늘 갑자기 상한가 꽂아버리죠. 그러니까 차트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죠. 크게 거래량 뭐 이탈 흔적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바닥권 이렇게 추세도 지켜줬었고, 근데 이 추세 이탈시키죠, 여러분. 보시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이탈시켜요. 이탈시키면서 비벼주는 척 하더니 밀렸다가 불반대.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어제 아래꼬리 5% 달렸었죠. 이거 개미들을 털어낸 겁니다. 분봉으로 보면 그런 그림일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갑자기 쑥 빼고 올려버리는 게? 그죠? 쑥 뺐다가 올려버리죠. 이거 그러니까 손절 나가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분봉상 골팍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세력들이 자리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매매할 자리를 안 주고 들어 올려버린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볼게요. 해경산업. 해경산업. 어제까지 볼게요. 어제. 보세요, 여러분. 어제까지 보면 갑자기 약간 강하게 쌍봉 형태로 찍고 매집 들어 올리면서 이평 라인에서 지지받는 척하면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추세 하락 만들어 버리죠. 단기 이평 다 깨고 448선까지 이렇게 박스권도 아니고 이탈을 해버리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리죠. 이게 참 세력들이 요즘에는 이제 지지라인이고 뭐고 그냥 재료 있으면 재료 따라서 올리겠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을 다 깨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 111선, 224일선, 448일선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던 비슷한 종목들. 초전도체. LS전선 아시아도 볼게요. LS전선 아시아. 여기 보세요. 이 상한가 나오기 전 7월 25일 전 7월 24일로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냥 추세 하락 중이죠? 그냥 추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추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딱히 매집으로 보이는 캔들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올리려는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죠. 근데 갑자기 25일 날 장대 양봉을 꽂아버리죠. 그 다음에 더 대박인 건 그 다음에 26일 볼게요. 26일. 거의 밀어내버리죠. 장대 양봉의 시가 아래까지. 아래로 20%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흐름 또 보면 그 다음날 또 볼게요. 다음날 또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밀리고 31일 밀리고 또 1일 밀리고 보시면 이런 자리 여러분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상하게 지켜주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지금 돌아와서 보면 이런 자리 타점이었겠죠. 아래로 빠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장기평 라인을 다 깨고 내려간다는 거. 모비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모비스도 표전도체 엮어서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이때 가볼게요. 7월 26일. 한번 보세요. 이평도 모아져 있고 한 번 지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인데 다 깨고 내려가죠. 아, 죽으러 간다. 나 죽으러 갈 거야. 나 죽으러 갈 거야. 하는 신용을 보이죠. 근데 갑자기 양봉 전환을 하더니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갑자기 이렇게 위로 꽂아버리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기 평 라인을 깨고 올려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 꼬리로 지켜줬었던 구간 보고 매매를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이거 그냥 갑자기 시외 한가 가버리면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런 자리 보면 매매를 한 번쯤 해볼 만한 위치였던 것 같죠. 또 상보
그러니까 요즘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보면 이렇게 이평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 상한가 또 깨고 내려갔다가 또 급등. 이때 언젠가요? 6월 21일. 보세요.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올리는 그림이죠. 누가 봐도. 근데 눌러주고 가는 척 하더니 장기 이평을 이탈을 해버려요. 장기 이평 구간을 이탈해버리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보면 단기 하락 추세도 다 뚫어버렸죠.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7월 27일에도 또 깨고 내려가는 척 죽으러 가는 것처럼 하더니 양봉 전환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비벼주면서 급등을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평 다 깨고 요즘 세력들이 지지 라인이나 뭐 이평 구간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개미들이 어, 한 번은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는 위치조차도 밀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손절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급등 나오는 종목들 보면 이런 패턴이 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추전 조치 급등 급락 반복을 했죠. 그러면 맥신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맥신 관련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혹시나 이제 어, 이 초전 조치 관련주처럼 매매할 타점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아모센스부터 하나씩 볼게요. 아모센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은 크게 보면 이 이전 전고점 라인 그리고 만약에 장기뼈까지 눌러준다. 눌러줬는데 이 앞선 모비스나 LS전선 아시아처럼 두 번 정도 지켜주는 구간이 나온다. 그런 구간 타점 잡고 들어가는 손절 잡고 대신 손절 짧게 해야겠죠. 또 경동 인베스트는 이미 2차 전지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약간 대득이법으로 448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가 만약에 이 공구리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거든요. 만 11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도 눌러준다.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줬을 때 아니면 시가까지 분할하는 매수한다 생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시세가 한번 나오고 시세가 한번 나오고 하락하는 와중에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손절 잡고 매매 안 하시고 모아간다시고 하면 이렇게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나인테크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졌었던 보시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이 월봉상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뚫었죠 지금. 그러면 수렴하던 추세까지 내려올 경우 이 구간 지지받는지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딱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뚫어버렸죠. 위로 뚫었죠. 뚫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눌러주는지 봐야겠죠. 눌러주면 이 전고점 라인 정도 일단 1차로 받아볼 만하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죠. LS전선 아시아처럼. 그럼 이런 자리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하겠죠. 내려온다면. 큐비스. 큐비스도 이 매집봉을 한번 띄우고 매집봉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큐비스 같은 경우에 너무 하락 추세가 가팔랐죠. 너무 하락 추세가 크고 조정 자체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정 자체가 거의 뭐 13,000원대에서 3,700원 만 원이 빠졌네요. 만 원이. 만 원이면 거의 7, 80% 빠진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 라인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큐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장기평 봐야 되고 장기평 깨진다. 이 갭 채우러 내려올 거 염두에 놔야겠죠. 갭을 채운다. 224일선.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타점이 혹시 나온다면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상한가 들어간 맥신 상한가. 희경산업. 희경산업도 보시면 이미 이렇게 파동 주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세가 한번 나온 듯한 위치까지 갔었어요. 근데 거래량으로 보면 아직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시세가. 그리고 보시면 내려와서도 매집을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2평 다 깨고 내려가다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전 고점대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장기 2평까지 그리고 시가까지 다 염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급등을 먹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것도 버텨야 된다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이 앞에 보여드린 경동 인베스트랑 다르게 뭐 휴비스나 태경산업은 주가 위치가 그렇게 고점이 아니죠. 그래서 눌러주는 그림이 나온다. 아니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도 들어가 볼만 하겠죠.
그리고 또 코닉 오토메이션. 코닉 오토메이션도 보시면 그냥 딱 보이죠, 여러분? 이 하락 추세를 뚫어버렸죠. 하락 추세를 상승, 하락하면서도 매집, 하락 매집을 하면서 추세 돌파. 그러면 추세 위에까지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거 봐야겠죠. 내려오더라도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제가 모비스도 초전도체 이때 이렇게 아래 꼬리 두 번 달렸을 때 매매할 수 있었던 구간으로 좀 보이고 특정 라인을 계속 지켜주죠. LS전선 아시아 마찬가지로 특정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두 번이나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때를 지켜줬고 이때는 이때를 지켜줬고 그리고 또 국일신동도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보시면 국일신동 큰 하락 추세를 뚫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큰 하락 추세를 뚫었는데 최근에 급등 나오고 보시면 여러분 지지 나왔었던 구간 이 정도 지금 지지가 나왔었죠. 한 3,000원 라인 그리고 지금 3,270원대 라인에서 또 지지가 나오고 있죠. 오늘 밀렸다가 그래도 좀 회복을 했네요. 그럼 국외신동 또 만약에 눌려주는데 갑자기 재료가 또 다른 게 터진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증시에선.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 다음에 요 정도 구간 좀 보시고 한 번은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까.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 나가면 손절하면 그만이니까 짧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맥심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6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다가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음봉으로 내리꽂고 있거든요. 4거래일 연속. 아,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선물도 그렇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 파동 주는 걸 수 있겠죠. 상승 주고 쌍봉 찍고 하락.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거의 고점대까지 갔었죠. 조금 못 미쳤어요. 오히려 나스닥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까지 가지 못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에서 올랐는데 만약에 이게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진짜 설마 이런 추세가 나올진 않겠죠. 혹시 이 추세가 이어지는 데가 있나? 뭐 혹시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보면 안 좋지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정답은 없죠. 주식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하든가 이전 고점 추세를.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괜찮게 흐름이 나야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괜찮게 흘러가겠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나스닥도 빠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 바지 일단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분봉상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네요.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이 이건 어제 거죠. 나스닥 선물 흐름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조 지표는 약간 많이 바닥권에 내려와 있죠. RSI도 17, 스토캐스틱도 17 비슷한 구간에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얘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요일에 이제 아주 관심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